안녕하세요. 네, 봉도링 스쿨 3기 장학생 요한일. 세이지라고 해요. 오늘 우리 만나게 될 선배님들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선배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MB 졸업하고 지금 구직 활동하고 있는 올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러시아 출신 지금 SK텔레콤 다니고 있는 진입니다. 원래 저는 카이스트 MBA 졸업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유학생도 아마 궁금할 텐데 취업 정보는 주로 어디서 찾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목표에 따라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 원하시는 분들이 어떤 대기업 지원 포털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거든요. 근데 스타트업부터 자기 경력을 쌓으려는 사람들이 이제 로켓펀치나 원티드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전 세계에서 많이 쓰이는 링크드인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한 가지 있는데 이제 기업 평가라는 거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기업 다니면서 평가하잖아요. 이런 거 궁금하면 이제 잡플래닛이라는 사이트 포털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돼요. 네, 원래가 말한 것처럼 이제 대기업 보시고 있는 분들이 한 6개월, 7개월 정도 잡아야 되고 이제 애플리케이션부터 최전 합격까지. 근데 이제 링크드인이나 스타트업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더 빨리 이런 과정을 끝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고 싶은 기업을 찾았다면 어떤 준비해야 하나요? 뭐 이력서, 뭐 자격증, 면접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이력서도 있지만 우선 외국인으로서 따야 하는 거는 어학 증명서인 것 같아요. 네, 일단 토픽이란 이제 영어권 아닌 사람에게 이제 영어 시험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대기업 같은 경우 이제 그 자기 분야에 따라 어떤 자격증 원하는 기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금융이나 이런 거면 이제 금융권의 CFA나 이런 자격증 따는 게 중요하고, 이것에 컴퓨터 과학 관련된 자격증도 많으니까 이런 자격증도 도움이 돼요. 네, 방금 말한 것처럼 지원하는 분야에 따라서 그 자격증 자체가 다른데, 뭐 디자이너 분들에게 뭐 포토샵이나 뭔가 사진 수정하는 프로그램 관련된 자격증이 되게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블룸버그 시험이나 뭐 회계 시험, 뭐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시험 이제 보고 자격증 딴 적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프로그램과 관련 자격증이 그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대기업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스타트업 준비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자기소개를 길게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1페이지 이력서를 미리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에서 이런 1페이지 이력서 양식으로 이력서 받는 기업이 많으니까 그 1페이지에다가 지가 단 자격증이라든가 자기 학벌, 교육, 경력에 대한 정보를 다 잘 보존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이 많이 봤는데, 제가 뭐 포토샵을 잘하는데 자격증은 안 딸 거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었어도 많은데, 근데 저희 경험에서는 이제 어떤 회사에 이제 지원을 하면 거기 이제 그 도큐멘트 스크리닝 같은 첫 번째 스텝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HR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그 둘 중에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친구를 이제 선택하는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리고 예전에는 좀 달랐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정말 한국어 잘하는 사람들도 좀 많아지고 있고, 자격증 있는 외국인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도큐멘트 스크린 같은 경우 인터뷰까지 가기가 되게 힘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어 잘하면 나 굳이 자격증 안 따도 면접까지 가서 면접 시간에 보여주면 되잖아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면접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토픽 시험 그 자격증이 없으면 면접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꼭 좀 맞춰서 시간 맞춰서 따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대기업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필기 시험도 많이 보셔야 돼요. 이제 그 서점을 가면 거기 회사마다 필기 시험 모의고사 책도 있고 그 모의고사 푸는 방법 이제 담고 있는 책도 많이 있는데 이제 카페를 가시는 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사람들이 공무원 같은 시험, 한국인 분들이 이제 공무원 같은 시험을 자꾸 준비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분들 중에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이제 뭐 현대 시험, SKCT, 이제 SK 시험, 뭐 삼성 시험, 이제 은행마다 있는 시험도 있고 그런 시험들 이제 책 보면서 준비하는 분들도 요새 엄청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외국인 전현이 따로 예전에는 따로 있었는데 지금 기업 거의 모두 사라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국인이랑 똑같이 지원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는 필기 시험 똑같이 봐야 돼요. 똑같이 잘 보려면 그 필기 시험식을 미리 며칠이라도 미리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졸업한 후에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죠? 네, 일단 학생으로서 이제 D2 비자로 지류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직 활동으로 넘어가면 보통 D10 비자를 받죠. D10 비자는 이제 구직 활동 비자예요. 근데 그 D10 비자로 살면서 또 이제 나중에 회사 찾을 수 있잖아요. 그 회사 찾으면 많은 비자를 빨리 받을 수 있게끔 또 사회통합 프로그램 미리 듣는 게 좋을 거고 미리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은 이제 학교 다니면 학기가 언제 끝나는지 어떤 수업 듣는지 그 수업 평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잖아요. 근데 회사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구직 활동은 안 그런 게 제가 회사에 지원할 때 불합격해도 그 불합격에 대해서 피드백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잘하는데 회사가 나를 뭐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안 뽑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불안감이 있고 스트레스가 올 수도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지원하면서 스트레스도 잘 풀고 되게 다양한 경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나님은 한국에서 이미 취직을 하셨는데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일 크게 바뀌었던 거는 시간이 없어진다는 점이에요. 이제 일찍 아침에 출근하고 늦게 밤에 퇴근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고 이제 집 오다 보면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잠 자는 시간이 돼 보이는 거예요. 그 점이 되게 아깝지만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이제 주말이 있으니까 주말을 좀 더 잘 활용하고 싶은 의도가 생겨요. 이제 주말에 뭐 어디 놀러 가거나 아니면 뭐 테니스 치거나 뭐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좀 더 소중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돈의 가치를 알아보였던 점도 있어요. 이제 예전에는 뭐 부모님에게서 돈 받았거나 아니면 뭐 알바하면서 돈 벌었지만 이제 꾸준히 월급이 들어오면서부터 나한테 돈이 뭔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단기적으로 뭘 사고 싶은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돈 모아서 뭘 사야 되는지 같은 이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시기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자기 인생이잖아요. 근데 자기 인생은 누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것보다는 자기가 그 기반을 스스로 줘야 돼요. 이 시기에 이제 1년, 2년 걸릴 수도 있지만 사실 열심히 안 하면 그 모든 인생의 약간 트랙토리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좋은 방향 잡으려면 열심히 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그 회사에 몇 년 있다가 또 미래가 밝아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고 싶은 거 이제 모든 것이 잘 되기에 열심히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열심히 할수록 그 부분이 이제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뭐 열심히 해보자요. 인생을 위해서. 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저희 영상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